오늘 국민의례는 외국인 분들도 많은 관계로 신앙의 자유와 난민, 종교 탄압 등으로 고통을 겪었던 많은 분들을 생각하며 함께 그분들의 명복을 비는 묵념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오늘 참석해주신 내빈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내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종교정화추진위원회 김익수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다. 몽골국립대학교 국제관계연구원 김정민 연구원님 나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수인 변명석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국제팬망명작가센터 김정애 사무국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좀 이따 도착하시는 것으로 해서 다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본 행사를 주최하신 피랍탈북인권연대의 도희윤 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영상을 보니까 참 여러 가지 마음이 아프고, 또 오늘 이 세미나가 그렇게 사실 간단히 준비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 김정민 박사님이 오히려 중국 공산당의 만행에 대해서는 발제 중에도 충분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은, 그 과정들을 이렇게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아프고, 또 저 또한 이런 경험들이 있었던 상황인지라 더 가슴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처음 이 세미나를 고민하게 됐던 것은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지만은 저희들이 사실은 탈북자, 탈북인, 탈북난민 이런 분들을 도우면서 저도 참 중국을 많이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공안들에게도 쫓겨도 받고요. 그 탈북 난민들이 어떻게 숨어 사는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을 제3국으로 안전하게 이동시켰던, 여러분들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02년도에 2002년 3월 14일 날 베이징에 있는 주중 스페인 대사관에 25명의 탈북인들이 그 대사관을 진입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 때 제가 그 탈북 난민들이 타고 왔던 그 미니버스에 제가 같이 올라탔었고, 그분들이 스페인 국기가 어떤 건지, 다른 나라 국기를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북한 사람들 그런 거 보게끔 하지 않거든요. 어디가 스페인 대사관인지 몰랐던 그런 상황에서 제가 먼저 그 버스에서 내려서, 그분들은 나를 보고 따라오는 거죠. 제가 옆으로 이렇게 손짓을 하면은 여기가 바로 스페인 대사관이니까 들어가라 라는 신호를 하고, 제가 그분들의 영상도 찍어서 국제사회에 알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아픔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상황에 우리 탈북난민들 지금 한국에 3만여 명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은 중국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힘들죠. 근데 중국의 도움이라 하면 공산당의 도움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이 자유 대한민국에 오셔서 난민 지위를 받겠노라고 여기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과 같은 중국 동포, 중국 백성, 중국 인민, 중국 국민,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중국인이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 공안에 신고하겠습니까?
숨겨주고 먹여주고 재워줘서 안전하게 피신할 수 있도록 도왔지요. 저는 그래서 이들만 대한민국에 이렇게 모셔오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중국 땅에 물론 공산당은 다 나쁘죠. 공산당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같이 가야 되지만 중국 공산당이라고 하는 그 사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중국 국민들이, 그것도 기독교 신앙인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구나.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 부분을 우리 한국의 기독교 지도자분이 한 분 저한테 말씀을 주실 때 기꺼이 여러분들 내가 만나 뵙고, 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이분들한테 여러 가지 친구들을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친구들이라는 것은 누구냐면요, 오늘 이 자리에 다 제가 모셨는데 나중에 발제로 말씀하시겠습니다만 저희와 같이 이런 인권단체라든지 국제관계 차원에서 열심히 여러분들을 대변해주고, 또 여러분들의 그 어떤 여러분들이 저질렀다라고 이야기하는 중국 공산당의 그 공작이 조작이다,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그런 전문가분들하고 여러분들하고 좀 만나게 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변영섭 변호사님 오셨습니다만은 이분들은 신앙하고는 진짜 관련이 없지요. 저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신앙은 다릅니다. 그러나 난민이라는 지위라는 개념 차원에서 이들이 온전하게 그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법률적인 전문가들을 조금 친구로서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을 제가 했고, 그 시작점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여러분 정말 머리를 맞대고 우리 같이 상의하고 협력하고 노력해서 난민지위를 인정받아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사악한 우리 북쪽, 한반도의 북쪽에 남아있는, 그들은 노동당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 공산주의 세력들, 또 그 위에 중국의 공산주의 세력들, 다 사악한 세력들이죠. 이런 세력들이 일소되고 여러분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셔서 마음껏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중국 공산당이 이제 제가 중국 오는 거 싫어하겠죠. 그러나 그래서 제가 중국 안 가려 합니다. 앞으로는 안 가고 여러분들이 자유 중국에서 저를 초청하시면은 그때 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축사 잘 들으셨죠? 오늘 비록 오시지는 못했지만 법무법인 시민의 김남준 변호사님께서 축사를 보내오셔서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국제난민과 종교의 자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난민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로서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으나 난민과 종교의 자유라는 주제로 한정하여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한국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종교의 자유로 인한 난민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세미나를 통하여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종교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 현실로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난민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현실이 알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 망명한 사람들에 대하여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변호사로서 노동자, 난민 등 사회적 약자를 대리하여 변론하는 과정에서 제도에 의해서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사람들의 처지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 망명한 사람들은 많은 경우 실제로 자신들이 믿는 종교로 인해 기본적 인권이 탄압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국에 의한 언론 통제로 인하여 진실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이 알려지지 않는 바람에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할 사람들이 한국에서는 난민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오늘 개최되는 세미나를 통하여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이 권력에 의해 종교의 자유가 제약되고 있다는 사실, 언론의 통제로 그러한 사실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밝혀질 수 있도록 바랍니다. 드레피스트 사건에 대하여 한 에밀 졸라가 말한 것처럼 진실은 영원히 지하에 묻을 수 없습니다. 이번 세미나가 진실을 밝히고 난민들의 인권이 더욱 보장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시민 김남준 변호사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분들께서는 모두 연단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 우리 김영재 교수님 젊은 청년인데 제가 귀하게 모셨습니다. 우리 중국 난민들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이 자리에 시간 좀 내달라고 아침에 강의 마치고 왔는데 우리 김영재 교수님께도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오늘 감사드리고 오늘 사실은 저희 이 세미나가 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국경 없는 인권협회의 윌리 포트레 회장님께서 지난 3월에 한국을 왔다 가셨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꼭 좀 저희들이 모셨으면 했는데 일정 차원에서 못 오시고 기완 성명도 발표해 주시고 또 이런 세미나 자체가 모두 다가 우리 도대표 중심으로 열리는데 전적으로 동의해 주시면서 내가 없더라도 함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좀 힘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팜플릿 뒤에 보시면은 윌리 포트레 회장님께서 직접 또 성명을 쓰셔서 26명의 우리 중국 난민들이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된다는 한국 정부에 보내는 탄원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께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늘 응원해 주시는 우리 윌리 포트레 국경 없는 인권협회 그 회장님과 그 가족들에게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행사는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세미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처음으로 난민 문제를 짚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난민운동, 난민적 차원에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우리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 이 난민분들이 어떤 애로점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난민 지위의 과정에 놓여져 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귀한 벗 우리 백명석 변호사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시고요. 그 다음 우리 김정민 박사님께서 국제관계 전문가시고 유튜브, 여러분 유튜브 아시죠? 유튜브의 스타십니다. 나중에 이름 치시보면 다 나오시는데 오늘 이 행사도 꾸준하게 홍보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께서 공산당이 어떻게 지금 중국에서 지금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고 또 어떤 마수로서 특히 대한민국 땅에 어떻게 지금 얘들이 움직이고 있는지 국제 관계와 견주어서 말씀을 주실 거고요. 그 다음 우리 여러분들의 또 친구인 린다 왕께서 또 난민 관련된 어려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고 마지막 끝에 이제 우리 김정혜 국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이분은 지금 기사를 쓰고 계세요. 이분은 국제 팬 망명 작가센터의 사무국장이면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RFA라고 하는 언론사가 미국 언론사가 있습니다. 그 언론사의 기자로서도 활동을 하셔서 오늘 저희들 행사와 관련해서도 귀하게 기사를 써주실 테고 이분 자체는 탈북인이십니다. 아까 제가 인사 말씀에 말씀드렸다시피 탈북인들이 중국에서 겪는 고통은 말도 없이 심하거든요. 그럴 때 도움을 주셨던 여러분들과 같은 중국 정말 귀하신 신앙인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데 좀 한 3시 정도 넘어서 기사를 다 완성 짓고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좀 기다려 주시고 그런 순서대로 행사가 진행이 되고요. 그게 이제 마무리가 되면은 다시 여러분 그 맥도날드 아까 잠시 보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동영상 시청을 하고 2부에 들어가서 정말 저 장면에 나왔던 아까 그 고문당하고 사람이 죽고 이럴 때 나왔던 그분들이 가족이나 직접 당했던 분들이 나오셔서 증언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그런 토론의 시간으로 오늘 행사를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날의 시간까지 같이 해 주시고요. 그럼 먼저 법률적으로 우리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우리 백명석 변호사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수인에서 재직하고 있는 변명섭 변호사라고 합니다. 먼저 이런 의미 있는 세미나 자리에서 현재 보호 필요성이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여러 난민 인정 신청자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닥친 현안과 그들이 대한민국 법원을 통해서 난민 불인정 처분에 대한 재판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닥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여기 모여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성숙한, 보다 깊이 있는 고민을 해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간곡한 바람이 있습니다. 최근이었죠. 지난달에 보도된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된 기사에 의하면 2015년경에 경북 문경에서 열렸던 세계 군인대회, 즉 권투를 시합으로 하는 종목이었고요. 그 시합에 참석하게 된 카메룬 국적의 한 난민 신청자께서 문경으로 입국한 이후에 선수단을 이탈해서 서울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통해 난민 인정 신청을 했고요. 그 최초 결정에서는 난민 지위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추후 이의 신청하는 과정을 통해서 난민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간략한 사례 속에서 그 대한민국 법원에서 그리고 법률적으로 난민에게 필요로 하는 요건은 무엇이며 그리고 그 박해 가능성, 그 개념은 무엇이고 그 정도는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박해 가능성의 현존 여부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드리려고 하고요. 이후에 그 진술의 신빙성 등을 판단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박해가 현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파악함에 있어서 당의 본국이 있죠. 그 예를 들어서 제가 모두에 소개해드린 이 사례에서의 본국은 국적국인 카메룬이었고요. 난민 신청자들에게 저마다의 본국이 있으니까요. 본국에 대한 어떤 본국 정부의 주목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쟁점들을 좀 알기 쉽게 설명드리는 차원에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저는 그 변호사로서 다양한 소송을 수행했던 경험을 토대로 좀 생소할 수는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로 입국한 난민들이 최초에 난민 신청을 하는 과정은 어떠한지 그리고 난민 신청 후에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난민 불인정 결정 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이후의 재판 과정은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그리고 이해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설명드리는 부분을 시작으로 세미나 발제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에 그 난민 인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요, 최초에 처음으로 난민 인정 신청서라는 서식이 있습니다. 그 서식에서 자신이 그동안 박해받은 사실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그 박해 위험이 계속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자세히 기재한 후에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 이후에는요, 그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는 난민 면접 조사를 진행하게 되고 그 조사 과정에서는 그 담당 조사관이 난민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본인이 출국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본국에서 받았던 박해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그 위험이 계속될 그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답하는 이런 질의와 답변 과정을 통해서 조사 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이후에 그 난민 인정 결정 여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만약 난민 불인정 결정이 나온 경우에는 난민 신청자 본인이 또는 대리인을 통해서 이의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 이의 신청 결과 역시 최초 결정과 같이 난민 불인정을 한다는 취지로 나오게 되면 그 법원에 난민 불인정 결정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재판 절차가 시작되게 됩니다. 소가 제기된 이후에는요, 추후 지정되는 변론기일에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들은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이 본국에서 당했던 종교적, 정치적, 그리고 특정 사회집단이 구성원이었다는 신분 내지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충분한 주장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는 것을 통해서 변론기일은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속행되는 매 변론기일에 그 자신이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와 주장을 요약 정리하는 방법으로 재판 절차는 진행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부분이 난민 신청자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입국한 이후에 그 자신들이 난민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밟아가야 하는 하나의 구제 절차였는데요. 좀 복잡하죠. 일반인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일반이 봐도 복잡한데요. 외국에서 더구나 박해를 받아온 난민들의 경우에 다시금 대한민국에 입국해서 이러한 절차를 밟아 나가야 하는 것이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의 어떤 조언을 통해서 얼마든지 조언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양한 소송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먼저 재판 과정에서 그 난민 신청자들이 어떠한 주장을 중요한 법리와 더불어 중요하게 생각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난민 인정 신청자들이 들고 있는 주장의 신빙성 문제입니다. 신빙성에 대해서 그 현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진술이 핵심 내용, 그러니까 난민 신청자들이 그동안에 했던 난민 면접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라든지 그 재판 과정에서 변론을 통해 주장하는 그 내용의 전체적인 일관성과 신빙성을 기준으로 그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는데요. 이런 판례를 기초로 해서 볼 때 난민 신청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먼저 최초 난민 인정 신청한 이후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난민 면접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 겪었던 사실을 있는 그대로 그 박해 상황, 박해 시점, 앞으로의 계속 가능성 여부들을 정확히 특정해서 주장하고 정확히 기재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향후 재판 과정에서 재판장님, 기타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진술의 신빙성과 변론 과정에서의 주장이 일치하는지, 상호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하고요. 다시금 강조해도 이 부족하지 않은 게, 물론 그 난민 신청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시 떠올리는 것조차 굉장히 힘들고 아픈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론 과정, 그리고 그 이전에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의 그 조사 과정에 있어서 자신이 겪었던 사실, 있는 그대로의 박해 사실을 그대로 진솔하게 최대한 자세하게 기재되는 것이 그 향후 재판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로 작용되는 것으로, 제가 뭐 변호사 입장이죠. 저도 변호사 입장에서 소송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일종의 뭐 법적 견해인데요. 이런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앞으로의 절차를 진행하고 대한민국에서의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보다 좀 염두에 두시면 어떨까 하는 그 바람이 있습니다. 끝으로 종교, 좀 전에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 충분히 공감되고요. 종교라든지 인종,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기타 사유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은 분들이 그 개개인이 하나하나의 기본적 인권, 이거는 어느 국가에 가서도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필요성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되고요. 이런 부분이 확실히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오기를 기원하면서 첫 번째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명석 변호사님 짧지만 아주 핵심적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한국에 오셨을 때 조사 과정에서 얼마나 충분하게 신빙성 있는 부분들을 입증시켜내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향후 이것에 대한 어떤 그 진술의 일관성, 이 부분을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참 핵심적인 말씀이지만 좀 어려운 부분들을 제가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김용민 박사님으로 넘어가겠는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었으면 나중에 또 이제 우리 변호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만은, 저도 경험이 그렇게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아마 그러실 거죠. 그 한국에 오셨을 때 제복 입은 사람들 겁나죠. 제복 그죠? 다 중국 공안처럼 보이고 나를 잡아가서 어떻게 해코짓하지 않을까, 이게 제일 두렵잖아요. 그리고
중국도 이런 게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문화혁명 당시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문화혁명 당시에 공안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을 때 사실대로 다 이야기를 하고 인정을 하면 용서해 줄게 라고 해서 그 말만 믿고 사실대로 다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인정한 사람 모조리 다 죽였다는 겁니다. 제가 그 역사를 잘 알고 있거든요. 공산당이 원래 그래요. 그렇게 사악합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억눌려 있으시다가 우리 한국에 오셔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 그 트라우마, 그 상처죠. 그 상처가 연속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그리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진술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또는 좀 제대로 전달이 안 됨으로 인해서 나중에 난민 지위 인정 이 부분에서 상당히 애로점을 겪는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변호사님 같은 전문가들이 필요하신 게 초동 당시부터 옆에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같이 붙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이 진행이 되면 그 자체가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되고, 그것이 결국 난민지위 인정받을 때 아주 효과적인 그런 재료가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전혀 그런 게 전무한 상황에 제복 입은 사람 두렵고, 솔직히 이야기했다가 어떤 불이익이 올지 두렵고, 모든 게 두렵고, 아마 그러셨던 그 심정들을 저희들 좀 더 잘 알면서 우리가 좀 더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이런 자리를 통해서도 계속 모색해 나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변호사님은 법률적인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주셨고요. 우리 이제 김정민 박사님께서는 공산당을 좀 때리겠습니다. 공산당을 좀 때리면서 제대로 우리가 공산당의 그 본질, 그들이 뭘 하고자 하는가, 또 이런 상황에서 또 우리 난민주의를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유 부분에 있어서 보태줄 수 있는 이분만의 노하우, 이런 것들이 있으실 텐데, 김정민 박사님 모시고 중국 당국의 종교 탄압 그 부분에 대한 발제를 듣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김정민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이 자리는 제가 앉지 않아도 더 저보다 훌륭하고 더 많은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앉았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지만 우리나라 국가 차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안타까움을 그지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할 얘기는요, 현실적인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모여 이 자리가 매화로 맞습니까? 여기가? 여기는 기자회견입니까? 원래 이 지역, 이 프레스 센터는요, 2012년 10월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로 원래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던 장소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19층 매화리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중국의 장기매매에 관련된 것들, 그것 때문에 기자회견을 하려고 그때 당시에 캐나다의 전 캐나다 국무장관이었던 데이비드 킬코어 박사가 원래 2012년 11월 1일 날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다가 내용을 알고서 폐쇄가 돼서 바깥에서 기자회견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잘 행사를 준비하셨는지, 이렇게 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랍고요. 어떻게 보면 이 개인적으로는 좀 작은 승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정도로 지금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요, 이 중국 주변에 있는 국가들, 물론 한국 포함해서입니다만, 너무 중국 정부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국교 정상화를 할 때에도 대만이랑 국교를 단절을 했죠. 뭐 한국만 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뭐 일본이 사실 우리보다 먼저 했었고, 그 외에 다른 많은 국가들도 대만과의 국교를 단절을 하고, 그리고 중국과 관계를 맺었죠. 물론 그 이유는 보다 많은 비즈니스, 즉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한 거였는데, 사실 지금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그것이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하나둘 증명돼 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오히려 그런 무역관계를 만들므로 인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중국으로부터 무역 경제에 대한 어떤 보복이나 압력, 위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히려 돈 한두 푼 더 벌려다가 더 큰 위기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러한 문제는 쭉 나갈 것이고, 한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도 지금 이러한 영향이 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원래 그 종교 탄압의 역사는 사실
지금 여러분보다도 원래 법륜공이라는 종교가 먼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많은 탄압이 있었고 그분들이 여러분들보다 먼저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캐나다 등등 여러 나라에 망명을 신청하고 지금 살고 계신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으면서 그런 분들도 우연히 만날 기회가 돼서 이야기를 할 기회가 돼서 얘기한 적도 있고.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렇지만은 자기 일이 아니면 무관심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는 중국 공산당이 인권 탄압하는 것을 오히려 도와주고 있어요. 여러분 숫자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공산당 정권의 탄압을 받는 숫자가 더 많겠습니까? 아니면 탄압을 하는 간부들의 숫자가 더 많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의 숫자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주변 국가들도 그렇고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도 못하고 여전히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눈치를 보지 않았다면 이런 식으로 지금은 아니지만은 2012년에 기자회견장에서 쫓겨나서 바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런 일은 없었겠지요.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경제가 성장하면서 중국에서 돈을 번 많은 사람들이, 특히 중국 공산당 다음 간부들, 그 사람들이 부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부동산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중국 분들도 그런 거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땅,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거의 땅 소유자의 거의 44%까지가 이제 중국에 나올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땅을 지금 중국 사람들이 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일반적인 투자자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 당 간부 출신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을 투자할 때는 돈이 되는 지역에 투자합니다. 시내 중심가, 돈 되는 빌딩 이런 데를 사서 임대료를 좀 많이 받고. 근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안 사는 지역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냐면은 한국군이 있는 군사기지 주변, 아니면 발전소 주변, 비행장 주변 이런 데는 그냥 땅을 사도요 건물을 못 짓습니다. 근데 왜 그런 땅을 몇십만 평씩 사냐는 겁니다. 이거는 정상적인 투자가 아니거든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는 또 무엇까지 하냐면은, 지금 오늘날 한국이랑 중국이랑 경제 교류를 많이 하면서 한국의 많은 정치인들은 지금 중국과 사업관계를 얽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합법적인 비즈니스입니다. 하지만 그 합법적인 비즈니스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의존하다 보니까 중국 정부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게 된 상황이 현재 발생했습니다. 현재 그 대표적인 게 저희가 보는 사드 배치 문제죠. 자,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하냐면요, 그동안 중국 정부가 그런 식으로 많은 돈을 벌어서 지금 차이나타운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인천 차이나타운이 그 대표적인 예고요. 앞으로 저 평택에다가 더 거대한 세계에서 가장 큰 차이나타운을 건설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좋을 것 같습니까? 나쁠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다지 좋지 않을 것이라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지금 중국 당 간부들의 탄압을 피해서 대한민국이나 캐나다, 미국 쪽으로 지금 망명을 오신 것이고 지금 망명 신청을 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탈북자분들도 많이 우리나라에 와 계신데 점점 여기서 살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차이나타운이 생기고 그 차이나타운 안을 지금 북한에서 온 공작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중국에서 온 그런 스파이들이 차이나타운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망명을 해서도요 안전하지가 못합니다. 왜? 여전히 중국은 여러분 곁에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길거리를 돌아다니실 때 차이나타운을 통해서 들어온 중국 공산당의 그 스파이라든가 아니면 북한에 지금 우리나라로 들어온 그 탈북자들을 납치하기 위해서 들어온 그런 북한의 간첩이 있다면요 얼마든지 잡아갈 수 있는 상황이 형성됐다는 겁니다. 지금 어떤 일이 많이 벌어지냐면요, 부산 쪽이나 이 인천 같은 해안가 쪽은 실종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1년에 실종자 수가 6만 5천 명이나 납니다. 엄청난 숫자죠. 6만 5천 명이면. 물론 공식적인 숫자는 6만 5천 명이지만은 그 중에서 대부분은 약 95% 정도는 다시 집으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뭐 가정 불화라던가 뭐 여러 가지 가정 경제 문제로 가출했다 돌아온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미확인 100% 실종의 인구가 2015년에는 1600명이었고요.
2015년에는 2016년에는 상반기에만 1,600명이었습니다. 2배가 뛰었어요. 2배가 그동안. 약 2016년 3,000명 가까이가 실종이 된 겁니다. 그건 순수한 실종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린아이도 아니고요. 나이가 30, 40대 된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집을 다 찾을 수 있는 사람인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유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금도 그렇지만은 2012년 8월에 여러분들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공모자들이라는 그 장기 매매에 대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든 영화였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영화에 출연했던 출연진들도 아주 유명한 배우는 안 출연했습니다. 여러분 한류 때문에 한국 스타들 많이 아시죠? 뭐 별에서 온 그대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유명한 한국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오는 대형 스타급은 나오지 않았어요. 주연으로든 조연으로든. 왜? 중국을 의식한 거거든요. 감독도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 그 영화도 그렇게 흥행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스크린을 통제당하니까. 이번에 중국 자본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영화가 있습니다. 군함도라는 영화입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최근에 만든 영화니까. 대한민국에 영화 스크린이 2,500개가 있는데 그 중에 2,200개를 정의해서 영화를 찍었습니다.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흥행이 되겠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는 겁니다. 군함도라는 영화 자본 투자금은 거의 50%가량이 중국 자본이었습니다. 중국 자본이 들어가서 중국이 영화를 만들고 그 영화를 한국에서 상영하면서 중국 정부가 원하는 프로파간다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들어와 계신데 지금 이런 식으로 중국 정부가 자국의 돈을 이용해서 중국 정부에 유리한 프로파간다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자금을 쓰기 시작한다면 예를 들어서 법륜공이라던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종교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한국에 망명하신 분들에 대해서 악의적인 영화는 안 만들겠냐는 겁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그러한 약간 그 중국의 프로파간다적 성격의 영화나 드라마들이 이미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군함도는 그 많은 대표적인 영화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걸 나가서 더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은 예를 들어 중국의 텐센트 같은 회사 이런 회사들은 지금 우리나라의 카카오톡을 인수했습니다. 뭐 말로는 이대주주예요. 한국의 그 설립자와 중국의 회사가 반반씩 나눠서 경영을 한다지만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중국에서 유튜브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페이스북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거 왜 안 됩니까? 중국 내부의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바깥으로 유출되는 게 두려워서 막아놨지요. 그래서 바이두라든가 다른 걸 대용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페이스북 못 쓰게 한 이유가 뭡니까? 중국 내부의 나쁜 이야기 혹은 외부로부터 중국에 알려지지 않았던 소식들이 중국 안으로 들어갈까봐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못 쓰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카카오톡은 중국에서 쓸 수 있죠? 이것은 우리나라의 카카오톡은 이미 중국의 공안이 완전히 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국에서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거 없이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의 카카오톡은 과연 이미 중국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배를 당한다는 걸 이런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겁니다. 더 나가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은행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것도 공인 인증도 안 되는 막. 이제는 한국인들에게 돈도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한국인들을 외채 채무의 노예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번 돈을 가지고 또 중국 정부, 공산당의 프로파간다를 설명하고 선전할 수 있는 그런 영화를 또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중국 정부로부터 돈이 들어와서 그런 프로파간다형 영화를 만들었지만 앞으로는 한국 국민들의 돈을 이용해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익이 발생하면 또 그 수익을 가지고 또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점점 확산되면요, 여러분들도 여기서 설 자리를 점점 잃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당장도 보십시오. 그 큰 매체의 기자들이 안 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망명에서도 이러한 환경이라면요, 여기서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고 대기업들이 여러분들을 고용하겠습니까? 아니면 한국 정부들이 여러분들을 공무원으로 쓰겠습니까?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려워지는 것들을 누가 만들고 있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만든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도요, 이러한 것들을 좀 자기 문제다 생각하고 지금서부터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오신 분들, 그 다음에 그 이전했던 법륜공 사람들, 그 다음 이런 거 외에도 각종 중국의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망명했던 정치인사, 소설가, 사상가, 정치인들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런 것과 관련된 인권운동가, 여기 지금 인권운동, 그 광화문에서
광화문에서 촛불 시위했던 그 수많은 인권단체는 여기 왜 없습니까? 이것도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 한국의 인권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여기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중국 눈치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4분 오열돼서야 어떻게 중국 공산당을 이길 수 있냐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숫자적으로 저희가 더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겁을 먹고 분열이 되면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여기 계신 분들은요, 여러분들의 지금 그 한국의 정치적 망명 때문에, 종교의 자유 때문에 망명하신다고 여기 와서 기자회견도 하시고 하지만은 앞으로 다른 단체들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도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도와주지 않으면요 여러분도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단체들이 하는 것, 혹은 다른 단체, 그리고 여러분들 하는 이런 여러 단체들이요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네트워크를 형성해 주십시오. 그래서 뭉쳐야만 살 수 있고, 그리고 이 외국 땅에서도, 물론 여러분들에게 외국이기 때문에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중국 공산당의 탄압으로부터 자유롭고 진정한 종교의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심도 깊은 이야기는 또 한 바퀴 다 돌고 나면은 또 서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김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은 이 중국 공산당이 어마어마해서 음메 기주거 표현하세요. 우리가 기가 좀 죽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국이라는 그 중국 공산당이 상대를 잘못 골랐죠. 옛날에 역사적으로 볼 때도 이 한반도를 건드리고는 중국 왕조가 별로 살아남지를 못했어요. 중국 왕조들이 우리하고 이 한반도하고 싸움을 했던 데는 대부분 얼마 못 가서 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공산당도 꼭 그렇게 되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김 박사님 말씀은 예방적 차원에서 우리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더 각성하고 더 보이지 않는 그 공산당의 마수들을 제대로 꿰뚫어보고 준비하자, 이런 차원이고요. 참 우리 사무실 직원들도 대단한 것이, 여러분 그 사드 아시잖아요. 사드, 북한 핵무기 때문에 사드 배치하는 거. 근데 중국이 난리죠. 그것 때문에. 특히 어디입니까? 우리 한국 기업 중에 롯데를 아주 지금 중국에서 박살을 내고 있죠. 근데 우리 사무실 직원들이 물 좀 사달라 그러니까 롯데 거를 딱 사왔습니다. 롯데 거를. 이게 다 지금 중국 공산당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대단한 우리 사무실 직원들의 박수 좀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을 내고 가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각자의 신앙은 다를지 모르지만 우리한테는 신앙의 힘이 있잖아요. 공산당은 저거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신앙이 이기기 때문에 반드시 공산당은 신앙의 힘을 못 이깁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힘을 냅시다. 그러면은 사무실 잠시만 마이크를 좀 자유롭게 움직여주는 이 무선 마이크를 이용해 주셔서, 예. 세 분의 증언을 모두 다 들었습니다. 오늘 이 증언을 가지고도 이야기를 하려면 정말 날을 새면서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지혜를 모아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다 극복할 수 있을까, 정말 지금 시급한 상황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같이 마음을 좀 모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순서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긴 시간까지 같이 와주셨는데 질문하고 싶으신 내용들도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다 받을 수는 없고요. 간단하게 질문하실 분 한 2분 정도 저희들이 말씀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과 더불어서 오늘 귀하기식에 참여해 주신 네 분의 발제자분이 간단하게 마무리 말씀하고 오늘 행사를 종료를 했으면 합니다. 너무 아쉬움이 많지만 그렇게 시간상 그런 부분이 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플로우에서 함께 해주신 분들 중에 질문이 있으시면은 편하게 손을 들어주시면은 무선 마이크로 우리 사무실에서 전달을 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마이크를 이쪽으로 갖다 주시고 바꿀 수는 없나요? 예, 알겠습니다. 편하게 말씀 주시죠. 네, 정말 자기무도한 박해를 받은 그런 간증을 듣고 소름이 끼칩니다. 간증을 듣고 나서 제가 이 변명석 변호사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이 난민 이런 그 급박한 상황에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이 국외로 탈출해서 한국에 왔는데 와서 난민 신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박해받은 그 사실에 대해서 소상히 밝히고 정말 그 진술이 상급 법원에까지 갔을 때 일관성과 신뢰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급박한 상황에서 온 난민들이 이 변호사들의 전력을 받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진술을 잘못해서 결국은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 판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오늘 이 박해받은 간증을 들어봤을 때 이 사람들은 박해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탈출해서 한국에 왔고, 만일 다시 돌아간다면은 틀림없이 또 잔인무도한 박해를 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것은 자명한 이치인데, 그런 그 진술의 신뢰성과 일관성에 의해서 대부분 판결로 그렇게 찍어내듯이 그렇게 판결을 한다면은 이 인권은 어느 누가 이걸 보장해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변호사님으로서 이것이 어떤 그 앞으로 난민법을 개정한다든가 어떤 그 향후에 어떤 그 대안, 아니면 변호사님께서 이런 경우에 진짜 이거 진정한 난민인데 이 난민을 정말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법정에서 변호를 하셔야 될 것인가, 어떤 그 소신이 있으시면 좀 어렵겠지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 잘 들었습니다. 그 변호사로서의 제 경험을 토대로 좀 간단히 답변을 드리자면요. 먼저 진술의 신빙성이란 부분은 그 난민 신청, 난민 인정, 불인정, 결정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 있어서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고요. 이 다른 모든 소송에 있어서 당사자의 주장에 어느 정도로 믿을만한지, 쉽게 말하면 신빙성이라는 것이 믿을만한지죠. 예, 이런 부분은 고려되는 사항이라는 점을 먼저 밝힙니다. 그리고 그 본인들이 겪었던 그 난민 신청자 분들이 겪었던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경험한 사람이 가장 잘 알고 있고요. 그 얘기를 평소 많이 들어오고 그 상담을 해드리고 자문을 해드리고 관련 자료를 많이 보아온 대리인들 입장에서는 아마 두 번째로 많이 알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재판 과정에서의 어떤 그 사건을 담당하시는 어떤 그 재판부일 텐데요.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판단을 할 때 먼저 주장 사실에 대한 이에 매치되는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들이 어떤 재판 절차에서 선행되는 절차입니다. 다만 그 난민 신청, 그러니까 난민 불인정 결정 처분에 대한 취소 사건의 특수성에 비춰보면 지금 질문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급박한 상황에서 그 본국을 탈출해서 오는 상황인데 어떻게 자신이 그동안 그 박해를 받았던, 예를 들어서 뭐 동네에 있는 수배 전담 뭐 그런 거 떼어올 경황은 없잖아요, 사실. 예, 그런 부분이 그런 애로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요, 예, 법원 측에서도 충분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신청 과정에서의 어떤 신청자 본인들이 직접 했던 진술 부분이 충분한지 여부를 보다 숙고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발제했던 부분에서와 같이 신청자 본인들이 본인 또는 주위의 도움을 통해서 겪었던 사실을 있는 그대로 A를 A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진술할 수 있는 그 분위기 자체가 마련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다른 일반 소송에 있어서는요, 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있어서 제출할 수 있는 그 증거라든지 주장이라든지 참고 자료 같은 것들이 기회가 균등한 경우로 전제하는 경우가 많지만, 난민 사건의 경우에는 일단 현행 시스템상으로는 난민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이 자신들이 박해를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 박해 위험이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나아가서 본국 정부가 당의 난민을 현재까지도 주목하고 있는가, 이런 직접적인 박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주로 신청자 측에게 전부 제출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법조인으로서 제 일단 입장을 말씀드리면 그 입증 책임이라는 것, 그 입증의 정도라는 것들을 그 난민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신청자 측에게 어느 정도 좀 완화된 책임을 지우고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난민 사건이 계속된 경우라고 하면 당해 소송물이라는 것은 난민 불인정 처분일 것입니다.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오히려 피고 측에게 일정 부분 지우는 것이 그 당해 소송에 있어서 그 진실을 밝히는 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럼 한분 질문 있으신가요? 나는 시간 관계상 또 핵심적인 내용으로 제일 중요한 말씀을 변 변호사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추가적인 질문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마무리 말씀으로 우리 린다왕 선생님부터 무슨 마이크를 마무리 말씀 간단하게 한 1분씩 정도 그냥 뺏어 드셔도 됩니다. 손에 들고 하셔도 되니까 편하게 마무리 말씀 주시죠. 오늘 행사 마무리하면서. 很感谢能有今天这个机会参加这样的会议。这是一个就是我们去寻求民主、自由、人权的一个新的途径。对于我们来讲，真的是希望就在眼前。我们也愿意就是勇敢的去面对，有信心的去面对明天所临到的一切。我们因为信神，神明天带领我们到哪里，我们就到哪里。是逼迫患难也好，是我们真正享有到民主自由，享有到宗教信仰自由也好，那是神带领我们走的路。我们能做的是顺服，能做的是坚强、勇敢、有信心的去面对神的做工。我就是想说这一些，谢谢。 예, 제가 오늘 다양한 화면상과 어떤 진술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느끼는 자리가 됐습니다. 저로서, 그러니까 법조인으로서는 최대한 이런 자리가 좀 많아져서 자신들의 고민, 사실 어렵잖아요.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떠올리는 것이 힘든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훨씬 편안하게 일단 말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는데 이런 자리가 좀 더 기여하고 이런 것도 하나의 기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초석을 이뤄서 좋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되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함께 이렇게 만명하셔서 사시게 된다면요, 이곳을 최종 정착지로 생각하지 마시고 언젠가는 중국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활동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제2, 제3의 계속 난민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유중국이 생길 때까지 여기 계신 분들도 함께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한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싸워서 반드시 좋은 대세당을 만드는데 함께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탈북민으로서 정말 북한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각방으로 노력했는데 많이 힘이 붙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라든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면을 이용해 가지고 북한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중보하고 그 어려운 박해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데서 제가 용기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북이 통일되고 전 세계가 하나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힘을 합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당장 목숨이 위험한데 그 사람을 구해야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너 신앙이 뭐냐, 불교냐, 기독교냐, 가톨릭이냐 물어보고 구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구해야죠. 사람을 구해야 되고 우리는 지금 그 심정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 신앙의 그 내용, 이렇게 신앙의 그 핵심적인 부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가톨릭입니다. 다르지만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박탈당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그것을 개선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기본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인권이라는 그런 거고 신앙과 종교의 자유는 그런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늘 여러분들의 벗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요.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양옆에 이 두 분씩 정말 전문가 그룹들을 여러분들이 마련해드려서 시민사회단체 쪽으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우리 김영민 박사님과 같은 그런 분들, 법률 쪽으로 여러분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우리 변명석 변호사님 같은 법률 지원 그룹 같은 경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양날개로 여러분들이 마음껏 자유중국을 위해서 날아가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고 오늘 이것으로 세미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